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상입니다. 네, 5월 13일 금요일. 자, 오늘 하루는 정말 대단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리 어제 굉장히 좀 힘들었었고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영상을 좀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잠깐 보실까요? 자, 요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자, 잠깐 한번 보시죠. 음, 자, 어제 증시가 폭락을 했었죠. 그죠? 미국의 4월 CPI도 좋지 않았고, 그죠? 스테이블 코인, 루나, 테라, 뭐, 그죠? 예, 쇼크가 있었습니다. 환율, 어제 환율 뭐 엄청났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의 봉쇄라든지 지금 현재 이런 악재들이 계속. 하지만 어제 제가 방송 드릴 때 이 내용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악재가, 그래, 그 악재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 악재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도 같이 생각해 보죠. 이런 악재들이 있는데 지금이 최악이다. 그런데 제가 계속 드린 얘기가 하나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호재거리가 하나도 없다. 악재만 있다. 그런데 이 호재가 하나 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최악의 공포 국면에 있다는 것이죠. 아주 극단적인 공포 국면에 있다 보니까 주변의 호재는 아무것도 일단 없지만 보이지도 않지만 뭐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큰 호재 중에 하나는 그 악재들이 모두 반영이 돼서 시장이 상당한 공포 국면에 그죠? 그래서 사실 뭐 최근에 이제 이 패닉 국면 그죠? 그다음에 야 이성이 마비되는 증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가장 큰 소위 우리가 위기가 기회가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보고요. 그죠? 급락 다음에는 급등도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보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쇼크, 패닉, 그것이 오히려 기대감으로 바뀔 때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공포 구간을 갔다 와야 되는데, 온 것 같다. 그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잘 보시게 되면, 오늘 코스피 2604포인트, 네, 전일 대비해서 2.1% 올랐고요. 코스닥은 전일 대비 2.3% 올랐습니다. 개장 이후에 전체적으로 계속 상승 분위기를 이어갔고, 코스닥도 개장 이후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오늘 모처럼 수급의 현황은 좋습니다.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요. 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순매수, 양시장 모두 다 비슷한 구조의 수급 구조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지수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요. 코스피는 어제는 급락했죠. 쇼크야. 그래서 어제 예정에 없던 이제 영상을 좀 올려드렸었고, 그죠? 어제 주식을 내가 뭐 투매를 하고 그러면 오늘 누릴 게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얘기해 드렸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죠. 아까 말씀드린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호재는 공포 국면이라는 거. 최악의 폭락장에 주식이 없으면 누릴 게 없다. 누릴 게 없다. 그죠? 자,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공포를 사고 즐겨야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지금은 공포를 사고 즐겨야. 뭐 최저점에 주식을 사서 그게 아니라 주식을 사든 추가를 하든 더 담든 가지고 있든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변동과의 싸움을 하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장에서 변동과의 싸움. 여기가 저점일 거야. 여기가 고점일 거야. 이거 저점일 거야. 고점일 거야. 이런 변동과의 싸움 하지 마시고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 무엇을 들고, 그죠?
자, 어찌됐든 오늘 코스피는 2.1% 돌려서 오늘 시가 이후에 계속해서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지수는 하단권입니다. 코스닥은 2.3% 돌려서 이전 저점대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끝났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림이었지만 오늘은 그러니까 시장은 상당한 의외성을 가지고 있다. 그죠? 네,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저희 시장에도 도움이 된 것이 이제 미국 지수 선물이 많이 올랐다. 그죠? 나스닥 선물이 아까 1.6까지 올랐던 것 같아요. 그죠? 1.6까지 올랐던 것 같고요. 일본 니케이가 2.6% 반등 나왔고요. 중국이 0.8%. 저는 최근 들어서 중국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제가 영상 점검해 드리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중국의 봉쇄 정책은 계속되면서 이 후유증이 여기저기로 다 뻗어나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지만 부작용이라고 해야겠죠. 예, 하지만 이 중국의 봉쇄 정책은 어느 시점에 완화될 것이고 그것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이 될 것이다. 모든 악재는 이렇게 주저앉게 돼 있습니다. 앉게 만들죠. 하지만 이렇게 주저앉은 주가나 그렇죠? 악재로서의 영향받은 것들은 그 악재의 영향력이 떨어지면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홍콩 증시도 2%대 반등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네, 자, 이렇게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날에 미국 증시는 이 변동이 엄청났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마이너스 1.9% 떨어지다가 보합으로 쭉 당겼죠. 이렇게 극단적인 공포 국면에서는 이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폭락하다가 쭉 당기는 그림도 볼 것이고 전날처럼 급반등이 나오다가 오후장에 전부 다 밀어버려요. 다시 밑으로 빠지는 이런 흐름도 지금은 좀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나스닥. 여전히 여기가 바닥이다 아니다. 이거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뭐 더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올지 좀 반등이 나왔다 밑으로 깨질지 그래서 옆으로 갈지 이거는 좀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정점에 오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죠? 물론 변수들도 있어요. 자, 오늘 환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환율을 얘기해 드렸는데 1290원 그리고 그 위에 1300원 보시게 되면 환율 상단을 우리가 환율이 많이 올라서 지금 굉장히 공포스럽다. 그건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 영향으로 증시는 빠졌으니까요. 다만 1,300원 이상대의 환율을 보였을 때, 그죠? 자, 원화가 또 이렇게 극단적인 약세로 갔을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그죠? 그리고 여기 코로나가 아주 뭐 여기 한 1,300원 정도 됐습니다. 어제 제가 그 전망을 드리면서 대략 저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적정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추가적으로 환율이 좀 더 오를 수도 있지만, 그죠? 시장에 저점도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이제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아주 상당히 재미나게 돌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이게 종목들을 하나하나 이제 좀 말씀드리기 전에, 그죠? 그 전에 꼭 드려야 되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증시가 급락한 요인들이 쭉쭉쭉 다 있습니다. 여기에 뭐 물가랑 연계되어 있고 뭐 여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원자재 공급망 뭐 중국의 봉쇄 그렇죠? 우리 개인적 환율 그다음에 가상화폐 지금 이쪽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도미노처럼 빠지는 거 아니야? 그죠? 우리 소위 이제 뱅크런 같이 그죠? 가상화폐에서 탈출 러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이거 어느 시점에서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가상화폐, 블록체인, 또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 하면 NFT, 그죠? 한창 이슈가 됐던 시점이 있죠. 그때는 사실은 연준의 이제 완화 정책이 계속 되면서 기술주들 뭐 이런 쪽 환경이 좋았고 특히 성장주들 좋았어요. 그죠? 뭐 이거 얘기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어느 정도 이 정점이 지나고 나면 제가 기술주들이 오르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소재든 부품이든 장비든. 지금 그 주식들이 오늘도 굉장히 강하게 반전이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도 코인 투자는 안 하지만 나중에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뭐 기회 되면 기분 좋으면 또 한번 그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런 악재들이 있다. 자, 이거 물가. 이번 4월 CPI가 예상치를 상회했다. 그죠? 그런데 지난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약간의 둔화세는 감지가 됐다. 그러니까 물가가 정점을 찍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정점에 가까워지거나 그죠? 이럴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연준의 긴축도 그죠? 자이언트 스텝 이거는 어려운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75bp 인상하는 거 이거 어렵고요. 빅스텝 50bp 인상 정도 이거는 예상하고 있는 수준이니까 악재가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건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줄타기를 잘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네. 자, 이런 내용도 말씀드렸고, 어제 중국의 봉쇄, 이것도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죠. 중국의 봉쇄 정책 지금, 다 부작용을 낳고 있고, 우려감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봉쇄 정책이 완화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상당한 호재거리가 된다. 시장은 이를 반영할 수도 있다. 이제부터 기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를 드린 거죠. 악재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같이 생각해보자. 그래서 네. 그겁니다. 자, 지금은 하반기까지 좀 노는 큰 시장을 좀 그려놓고 가시면 지금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싸져 있습니다. 보통 극단적인 이런 폭락이 있은 다음에 증시는 늘 그죠? 늘 강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9년 코로나 이전까지 코로나 때까지만 그냥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이 시점이 언제냐? 여기 파란 블럭이 있던 시점이 언제냐? 이건 저의 기록이겠죠. 요건 빼고 여기 이게 2011년도, 12년 뭐 그 전에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냐? 이거는 다 제가 지수 레버리지를 그냥 뭐 얘기하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저가에 매수했던 시점이에요. 저는 제 책에 보시면은 제 책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이번에 말고 그 전 거기에 보면은 맨 뒤에 이런 게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라는 투자 기회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ETF 중에서 레버리지 우리 지수 소위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이걸 얘기한 거예요. 뭐냐? 시장이 폭락을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은 다 폭락하니까요. 그런 폭락을 하게 되면 늘 먹을 기회가 온다는 거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죠? 먹을 기회가 온다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걸 잘 보시게 되면 최근의 하락폭은 상당히 가파르고 공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오늘이 저점이다. 저점을 찍었다. 바닥을 쳤다. 뭐 이렇게 논할 수는 없지만 가까워지고 있다. 조만간 그죠? 코덱스 레버리지 진입 타임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물론 인버스로 갈 수도 있지만 그죠? 저는 그 시점이 바닥을 만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은 모든 투자 물론 오늘은 뭐 해피해요. 주말 뭐 여러분들 편하게 보내시면 돼요. 어제 같은 경우 얼마나 극단적으로 힘들었습니까? 하지만 그 쇼크, 패닉, 그런 이성이 마비되는 뭐 그런 하지만 이럴 때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들고 인내해야 하는지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는지 기회는 누구에나 공평하게 오지 않죠. 그런 공포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수박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들부터 해갖고 한번 쭉쭉쭉쭉 본 다음에 오늘 특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군들은 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4% 올랐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3.2% 올랐습니다. SK 하이닉스 3.2%.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오른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종목은 좀 빠졌습니다. 셀트리온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하고 뭐 넷마블 또 뭐 이런 애들은 좀 빠졌어요. 실적이 좀 안 좋으면서. 하지만 다음 주 정도 되면 또 한번 저점 테스트를 좀 거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어찌됐든 지금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한 2에서 3% 올랐다. 이 기술주들이 오늘 상당히 좀 주목이 됐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그랬습니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은 이어질, 그죠? 이거 있고, 그런 스탠스도 유지가 되고 있고, 기술주들에는 부담스럽지만 한국의 기술주들이나 미국의 기술주들은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그죠? 네. 지금 삼성전자 2.4, LG에너지솔루션 3.2, SK하이닉스 3% 올랐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가 4% 올랐고,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은 짓겠다. 근데 이거는 이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앞두고 오늘 좀 더 주목이 되었다. LG 화학은 5% 올랐고요. 그죠? 네. 자, 양 블록을 한번 찍어보면 오늘 자, 여기서 오늘 자금이 많이 들어온 애들만 보시죠. 현대차, 포스코 홀딩스, SK 이노베이션, 삼성전자, 기아,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2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시총 상위 10위권 아니 시총 상위 20위권 안에서 종목군들 중에서는 얘들이 오늘 수급이 가장 좋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코스닥은 지금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LNF가 가장 좋았고요.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나노신 소재는 그죠? 네, 나노신 소재 저희 또 다시 또 들어갔어요. 나노신 소재 굉장히 좀 좋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라인에서도 뭐 위메이드가 좀 반등이 나왔고 LX세미콘 이런 애들. 그다음 원익 IPS 자, 이 장비주 쪽에서 이거 여전히 이제 저점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양은 블록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X세미콘이 1등입니다. 그 다음에 HLB, 그 다음에 원익 IPS가 3등이고, 그 다음 LNF가 한 4등 정도, 시총 상위 쪽에서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주목해볼, 제가 좀 따로 주목해볼 종목들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다음 주 월요일 야간 반상에, 밤 8시에 진행합니다. 우리가 9시에서 8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8시로. 오늘 이 방송의 주제는 큰 기회의 장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예. 지금의 이 공포를 사고 즐겨야 큰 기회가 온다. 그죠?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투자자들이 지금 아셔야 되는 내용은 바로 악재와 이렇게 보이스피싱 같은 전화들이 저한테도 그냥 네. 악재와 주가와의 관계입니다. 그죠? 네. 악재가 극단적으로 반영이 되면 악재의 영향력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죠? 네. 자, 우리는 지금 상저하고의 턴어라운드 주에 투자를 계속해서 하반기 어디쯤이 될지 물론 그 전에 변화의 변곡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더 가령 예를 들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정점을 통과한 것 같아. 또는 중국의 봉쇄 정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완화되기 시작이 할 것 같아. 뭐 이런 것도 왜냐하면 어차피 이 물가 이 CPI 이번에 CPI는 미국의 긴축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상, 대차 대조표 축소, 유동성을 축소하겠다는 건데요. 유동성 파티는 어차피 끝나는데 뭘 돈으로 올려놓는 돈으로 말려 올리는 시장에서는 큰 성과를 보고 끝났지 않습니까? 여기 끝났어요 이제. 유동성에서 이제 실적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고강도 긴축, 그죠? 뭐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반영하고 있잖아요, 다.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런 빅 스텝을 계속 밟는데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밟는다? 어렵고요. 어느 시점엔 베이비 스텝으로 변할 것이다. 이때 되면 증시가 살아날까? 이게 아니라 그 이전에 살아나죠.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저가 매력이 생기는 종목군들이 상당하다.
그리고 상저하고의 턴어라운드 할 주식들이 상당하다. 여기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정점을 지나게 되면 소위 우리가 좋아하는 또 기술주 라인도 지금 저가 있는 것들이 상당하다. 그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진통은 있을 것이고 이게 뭐 오늘 뭐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이게 뭐 바닥치고 앞으로 계속 오르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더더욱 필요한 게 인내심이다. 왜? 누군가는 휩쓸려 떨어져 나가겠고,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이렇게 나뭇잎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개미가 한 마리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나뭇잎을 툭툭 털면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누군가는 붙어 있겠죠.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포와도 싸워야 됩니다. 어제 공포 국면에서 주식을 매수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가만히 있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다 털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됐겠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투자하고 그래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빠져도 난 여기가 저점인 것 같아서 매수했는데 주가가 이만큼 폭락을 해도 내가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지금 이 가격, 이 주식은 저평가되어 있다.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성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안전하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오늘 하나씩 한번 좀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여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전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하진 않습니다. 누구만 있지. 예. 하지만 누군가는 삼성전자가 반전이 나오고 또는 뭐 모아서 수익을 이 정도 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또 할 수 있는 거겠죠. 어쨌든 삼성전자는 지금 이 65,000원 가격대를 쉽게 내주진 않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6만원 아래 쉽게 가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환율이 이미 상단 부분에 좀 와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래 보입니다. 자,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서 곡소리 나게 죽이긴 했지만 이 가격대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얼마입니까? 38만원 정도 됩니다. 그죠? 이 정도를 잘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반전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얘가 움직이면 다른 2차전지 소재주들로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서는 나노 신소재가 지금 가장 좋습니다. 그럼 예정대로 8만원 이상대로 간다. 라고 보고 가는 것이죠. 나노 신소재. 자, 이 기업에 대해서는 설명도 드렸습니다. 이미. 그죠? 나노 신소재. 소위 이제 이 CNT 도전제. 이쪽에서 올해도 큰 성과를 낼 것이다. 그죠? 네. 뭐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이 소재들 중에서 지금 굉장히, 소위 이제 많이 알려져 있었던 LNF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 라인이나 뭐 이런 애들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뭐 동원이니 SKIT니 이런 애들도 다 반전이 나왔는데 그건 뭐 어차피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현대차. 현대차가 3.2% 올랐는데 사실 증시는 이렇게 빠졌지만 얘는 이렇게 견조하게 타고 있습니다. 강하진 않아도 이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현대차. 버리면 안 되는 주식이라고 했죠. 현대차 그룹주를 지금 저는 투자 의견은 그리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현대 글로비스도 아직 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장이 이렇게 폭락하면 팔만한데 팔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생각하는 선들이 가는 거죠. 물론 못 버틸 시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이 폭락장에는 잘 버텼다. 그죠? 자, 오늘 현대 위아 같은 거는 바닥에서 돌아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는 러시아 부품 공장 이슈로 빠졌지만 어차피 이 가격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뭐 이 주식들을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전날에 좋았던 애들이 있습니다. 백화점. 그냥 보복 소비가 엄청납니다. 응? 그래서 신세계도
현대 백화점도 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그죠? 그리고 롯데쇼핑 같은 것도 뭐, 그죠? 이런 소매 관련한 종목은 다 같이.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롯데 쪽은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실적도 있지만, 사실은 대선 끝나고 바로, 그래서 결과 나오고 바로 그때서부터는 이렇게, 기관 투자들이나 연기금 매수는 꾸준하게 계속 붙어 있습니다. 쉬지 않고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자, 뚜껑 열었습니다. 롯데쇼핑. 그죠? 네, 뚜껑 열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롯데지주. 오늘은 롯데지주가 변곡점입니다. 수급을 한번 보실까요? 엄청나죠? 근데 최근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엄청난 매집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수급 박수를 한번 보면요. 지금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여기가 아마 여기였나? 예. 지난 대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 사실 거의 뭐 쉬지 않고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끝일까요? 얘들은 여기만 보고 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여기 수급 박스에서 양은 물론 만점대 오늘 자금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 리스트가 쭉쭉 있습니다. NC소프트도 있고요. DI통일,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나노신소재, 주성엔지언, 덕산 네오룩스, 그죠? 예. 그리고 뭐 이런 애들도 있네요. 덕산 하이메탈 이런 낙폭과대주들 중에서도, 그죠? 예. 현대위아, 후성, 여기 롯데, 지주, 강원랜드. 강원랜드는요, 야, 이건 정말 웃기는 게, 참 보십시오. 한 달 반 동안 시장이 지지부진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틀 만에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그죠? 얘의 고점은 어딜까요? 지금 주가는 여기인데 말이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걸 보시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나노신소재 잠깐 얘기했지만 야, 이 종목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급락이 나. 이건 받아내야 돼. 뭐 여기도 주식 사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변동이 막 생겨 이런 주식도 끝나진 않아요,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아까 현대글로비스가 있지만 현대일렉트릭이다. 얘도 지금 계속 이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또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항공 쪽에서도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뭐냐면 김포에서 이 하네다 공항 가는 국제선 노선을 다음 달부터 재개한다. 어찌됐든 새 정부 들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항공이나 여행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쪽도 같이 같이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삼성 SDI, 이건 삼성 SDI입니다. 이거는 LG화학이고요. 화학. 지금 현재 이제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 중에, 그리고 부품주, 아까 좀 전에 제가 삼성전기도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삼성전기는 지금 주가가 여기에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난 이 주식을 갖고 있지만, 시장이 그렇게 공포스러울 때 시장이 빠지면 대부분 뭐 손절을 해야 되고 빨리 주식을 팔아야 된다고. 근데 그러면 삼성전기도 여기도 파는 거다. 이날 팔아야 이런 하락을 안 두들겨 맞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팔고 나서 2, 3일은 마음이 편할지 몰라도 하루 이틀 지나면 다 후회하는 거예요. 부품 쪽에서 오늘 파트론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견조하죠. 주가는 시장도 급락이 나와도 이 선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들고 가는 종목군들이 있어야 시장이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고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렇죠?
누릴 게 있다. 가장 힘든 사람은 뭐냐면 돈 잃고 또 시장이 반등 나왔을 때, 시장이 또 올라섰을 때 누릴 게 없는 사람이 가장 이 시장에서는 힘든 겁니다. 지금 저가 매력이 생기는 종목군들이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단기적으로 막 급락한 애들, 막 실적 발표하고 막 폭락한 애들도 있고, 뭐 증시가 깨지면서 미국에서 기술주들 중에서도 막 폭락한 주식들도 있는데,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저가 매력이 생기는 종목군들이 상당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죠? 악재는 기회로 바뀌고요. 재료로 바뀝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악재를 반영할 게 없을 때가 있어요. 기존의 악재죠. 자, 이번 주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번 주 시장이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공포스러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수급박스로 이거 현대건설 기계하고 또 뭐였더라? 페노션이었나? 현대건설 기계. 자, 우리 수급박스 이용하실 때도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이런 변곡점. 자금이 들어오는 변곡점. 그리고 지금은 계속 쌓여있죠. 이것도 진행형입니다. 현대건설 기계. 자, 예를 들어서 볼까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들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페노션도 자 여기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뭉텅이로 계속 들어옵니다. 크게 오르죠. 그 시작점 뭔가 매집이 시작되면서 이제 시작되려는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도 마찬가지죠. 아마 제가 이때쯤 여러분들 현대건설 기계하고 또 이거 현대일렉트릭 뭐 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 이런 것들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때 다 이런 변곡점들을 만들어주고 지금도 만점이 계속 나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재료를 반영하는 건 수급이고요. 그 수급이 그죠? 들어오고 나가고 있다 시세가 결정이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강도에 따라서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꼭 지금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바로 이거다. 시장이 당장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쉽게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쉽게 가는 것보다는 변동이 더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겨낸 가능성을 보셨다. 가능성. 그 가능성이 뭐냐? 시장이 이렇게 패닉 상태에 있다가도 반전이 나오기 시작하면 상당한 강도로 그죠? 주가가 오르면서 그죠? 그런 가능성. 아까 예를 들어 강원랜드 같은 거는 그랬지 않습니까? 한 달 넘게 한 5주 정도 빠졌던 거예요. 스물스물 여기서 5주 정도 밀렸던 거를 한 이틀 만에 돌려놓는 게 주식이다. 가벼운 종목은 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상반기에는 지금 현재 있었던 악재들이 가장 최악으로 그러니까 뭐 긴축도 그렇고요. 그죠? 여기 뭐 물가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뭐 중국 봉쇄 정책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렇죠? 이에 따른 뭐 공급망 우려, 소비 부진, 기업 실적 악화, 그렇죠? 그다음에 경기 침체,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원자재 가격 오르는 거, 뭐 사실 뭐 하나 좋은 게 없어요. 우리 국내적으로는 원화 약세, 그죠? 예. 그리고 뭐 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은 지금 라운드가 예를 들어서 유동성 파티는 끝났고 이제는 실적 파티로 넘어가는,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뭐 그런 과정입니다. 그 사이에 이 수많은 악재들, 여기에 뭐 가상화폐, 이번에 루나하고 테라는 뭐 거의, 루나는 뭐 거의 끝났죠. 특정 거래소에서는 상장 폐지됐던데요. 아무튼 지금 비트코인 값도,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악재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하게 되면 그 악재의 영향력은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오늘 같은 현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아무런 호재가 없던 시장에서 그런 극단적인 호재는 공포의
절정 국면이라는 게 가장 큰 호재였다. 바로 급반전이 언제든 나올 수 있었는데 하루 만에 나와서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렇죠? 네. 자, 공포를 사고 즐겨야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가시고요. 또 그 기회를 지금 어려운 시기, 이 시기부터 계속해서 또 준비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저희 주말 이벤트인데 이거 좀 자세히 좀 얘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들으실 분들은 이제 끝까지 들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월간 서포터즈를 모집을 합니다. 제가 이거 주식창 이현상의 황금 베팅 요 서비스를 한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지금 한국경제TV 전체 회원수는 제가 1위입니다. 예, 뭐 수년 동안 1위입니다. 통합 전체 회원수. 예. 저희가 그 황금 베팅 서비스는 6월 1일에 인상이 돼요. 근데 그 전에 평생 이 가격 22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이거는 매월 자동 결제가 됩니다. 자동으로. 예, 그래서 황금 베팅 그다음에 수급 박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혜택 받으신 분들은 요 굿즈 저희 굿즈도 선물로 좀 드리고요. 1668-4728 그래서 이거는 기존 회원님들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6월 1일 되기 전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자, 요 번호는 1668-4728이네요. 예, 4728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여러분들 끝으로 제가 요거 영상을 이번 주에 야간 반상회 때 죽어야 사는 시장이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또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이 야간 반상회 라이브 때 굉장히 인상적인 채팅 내용도 있어요. 괜한 소리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포기해버리는 게 너무 바보 같더라고. 뭐 자랑이라고 하는 얘기인지 몰라도. 그 부분은 그냥 하는 얘기인데요. 아니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식이 뭐 2배가 오르고 3배가 오르고 10배가 오르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이 최악이고 조금 더 최악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왜 버립니까? 그리고 이날 5월 10일 날 이날 증시가 그죠? 미증시가 폭락해가지고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거 장중에 아침에 제가 우리 회원님한테 오늘 전략폭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받을 사람은 받고 가만히 있을 분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라이브 하면서.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제가 그냥 라이브 방송 한번 열겠습니다. 유튜브로. 그래서 이거 장중에 오전장에 오늘 전략 폭락 날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던지지 말라고. 받든지 담든지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 있죠? 담거나 가만히 있거나 추격 매도는 없다. 그러면 여기서 추격 매도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나뭇잎의 개미래요. 흔들어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어제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저는 이 약재들이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랬죠. 한쪽 눈, 이쪽 눈으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위험하고 악재고 공포스럽고 변동이 커지고 뭐 그런 악재도 계속되고 이거 그냥 이쪽 눈으로 보는 한쪽 눈은 그것과는 반대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미래에 어떻게 될지 그렇게 가야 된다. 자,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다가올 큰 시장을 꼭 놓치지 마시고 지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어려움이 계속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결국 잘 이겨내야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가시죠.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